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생 보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편안히 앉아 누군가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마지막 화투판입니다. 늦가을 저녁 찬바람이 골목을 휘돌아 나가던 그때였습니다. 순옥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손가락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바늘을 움직이는 모습엔 한때의 날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거든요. 순옥은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누구세요? 순옥 할머니 계시죠? 잠깐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밤늦게 찾아오는 일이 좋을 리 없으니까요. 뭔 일이신데요? 화투 얘기입니다. 그 한마디에 순옥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화투라니. 벌써 20년도 넘게 손에 잡아보지 않은 그건 말인가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옥은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지만 화투라는 말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작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께서 예전에 화투를 잘 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긴데요. 이제 늙어서 그런 거 못해요. 순옥은 일부러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한때 자신이 이 동네에서, 아니 이 지역에서 화투의 여왕이라 불렸던 걸 말이에요. 20살부터 40까지 화투패만 만지면 질 줄 몰랐던 그 시절을 떠올리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일 밤에 특별한 화투판이 열립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렸어요. 판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집 한 채 값입니다. 순옥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집 한 채 값이라고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화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 돈을 걸고 판을 벌이진 않거든요. 왜 나를 부르는 거죠? 이 동네에 화투 잘 치는 사람들 많은데. 할머니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판엔 할머니가 꼭 필요해요. 남자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판돈이 그렇게 크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에 그런 도박은. 도박이 아닙니다, 할머니. 남자가 순옥의 말을 끊었어요. 그럼 뭔데요? 그건 내일 밤에 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수상했습니다. 너무나 수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옥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야수가 고개를 드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화투패를 섞던 손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패를 돌리고 상대의 표정을 읽고 순간의 판단으로 승부를 가르던 그 짜릿한 순간들 말이에요. 장소가 어디인데요? 시내 옛 다방 건물 지하입니다. 내일 밤 9시예요. 남자는 작은 쪽지를 건네며 일어났습니다. 꼭 혼자 오세요.
그리고 할머니, 이건 보통 화투판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해 주세요. 남자가 나간 후 순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전 마지막 화투판을 끝내고 맹세했던 그 다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화투패를 만지지 않겠다고, 그 지독한 세계와는 인연을 끊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화투패가 생각났어요. 광, 뻐꾹새, 비, 벚꽃. 하나하나 패의 그림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보통 화투판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순옥은 이불을 바짝 끌어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단순한 도박판일까요? 궁금함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순옥은 결국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래된 검정 코트를 꺼내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마치 예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화투판에 나갈 때의 그 긴장감과 설렘이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가도 될까? 순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운명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인지. 순옥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옛 다방 건물은 생각보다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한때는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간판도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엔 먼지만 가득했어요. 순옥은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좁은 통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점점 빨라졌어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지하 끝에 도착하자 작은 문이 보였어요. 문 앞에서 순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가운데엔 둥근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주위로 4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순옥이 알고 있던 동네 단골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중년 남녀 2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어제 온 그 남자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제야 순옥은 그가 오늘 판에 참가하는 사람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앉으세요. 곧 시작합니다. 순옥은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2 사람을 슬쩍 훑어봤어요. 한 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는데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들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각자 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옥은 느꼈습니다. 겉으론 모른 척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온 남자가 화투패를 꺼냈습니다. 3패였어요. 포장지까지 뜯어내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화투패를 뜯는 소리, 그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그 소리 말입니다. 잠깐요.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판돈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야겠는데요. 집 한 채 값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약 3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의 대답에 모두가 숨을 삼켰어요. 3억이라니.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나, 이 사람들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왜 하필 자신을 불렀을까? 20년 동안 화투를 안 친 늙은 할머니를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안경 쓴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건가요?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모르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이들의 눈빛에서 말이죠. 겉으론 담담해 보이지만 눈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투 치러 온 거니까 치면 되는 거죠. 어제 온 남자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곤 능숙하게 패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을 보는 순간 순옥은 확신했어요. 이 남자 화투를 많이 쳐봤습니다. 패를 섞는 손짓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순옥의 손에 화투패가 쥐어지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마지막 화투판을 치던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화투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게임이 진행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마치 화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두고 겨루는 것 같았습니다. 10을 하겠습니다. 순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패를 확인했어요. 진주 목걸이 여자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고 안경 남자는 안경을 다시 고쳐 썼습니다. 어제 온 남자는 무표정했지만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첫 패가 돌고 화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 화투를 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고 패를 낼 때마다 상대방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어요. 순옥은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투판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자신이 이 자리에 온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화투패 섞는 소리,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한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순옥은 느꼈어요. 이 판에서 걸린 건 돈이 아니라 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패를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오래간만에 만진 화투패는 손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패를 보는 순간 순옥은 알았습니다. 이번 판은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손에 든 패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일부러 다른 패를 선택했습니다. 팔을 하겠습니다. 순옥이 패를 내려놓자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명 더 좋은 패가 있을 텐데 왜 그런 수를 두는 걸까요?
순옥 자신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습니다. 단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직은 이길 때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진주 목걸이 여자가 다음 패를 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굴을 하겠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겉으론 차분했지만 순옥은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읽어냈습니다. 20년간 화투판에서 다져진 눈썰미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안경 쓴 남자 차례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패를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패스요? 어제 온 남자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요.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패스를 하는 손짓, 눈을 피하는 모습, 모든 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어제 온 남자가 패를 냈습니다. 저는 열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이 자신의 패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똑딱 똑딱 하던 시계 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정확히 9시 반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뭔가 시작됐다는 걸 말이에요. 순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한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고 닫혀 있었습니다. 계속하죠. 어제 온 남자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순옥은 일부러 졌어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패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놀라운 건 상대방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여자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순옥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일부러 지시는 건 아니죠? 여자의 질문에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들켰다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 못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손놀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충분히 잘 치실 수 있어요. 안경 쓴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께서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순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난 걸까요? 사실 그녀는 왜 일부러 지고 있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단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직은 모든 걸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세 번째 판이 시작됐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방 전체를 감쌌어요. 마치 화투판이 아니라 법정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 패를 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그들의 눈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 경계, 그리고 적개심까지도요. 이상하네요. 어제 온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순옥은 느꼈어요. 이 남자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화살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요. 네 번째 판에서 순옥은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기는 순간 상대방들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거든요.
특히 진주 목걸이 여자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를 확인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순옥 할머니시네요. 여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무슨 뜻이죠? 아직도 그 실력이 남아있으시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순옥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여자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무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화투판 위의 패들이 마치 무덤가의 비석처럼 보였습니다. 순옥은 깨달았어요. 이 자리는 단순한 화투판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진 자리라는 걸 말이죠. 그때 갑자기 진주 목걸이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자가 나간 후 방 안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순옥은 남은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들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여자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더니 순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저를 기억 안 하시죠? 순옥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디서 뵀는지 잘 기억이. 저는 김영자의 딸 김미선입니다. 그 순간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영자라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영자. 순옥의 절친이었던 그 여자 말이에요. 함께 화투를 치고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친구.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에 버린 그 여자를 말입니다. 영자가 내 엄마라고?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아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빚을 지고 도망갔죠.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미선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영자와의 일은 정말 오래된 상처였거든요. 그때 일은 할머니가 엄마를 화투판으로 내몰았잖아요. 돈을 잃고 또 잃게 만들어서 결국 빚더미에 앉게 했죠. 그게 아니야. 영자가 먼저. 순옥이 말하려는 순간 안경 쓴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와 인연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제 아버지가 박종철입니다. 순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박종철이라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 그 사람 말이에요. 종철이가 내 아버지라고? 네. 할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파산하고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 났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순옥은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박종철, 그는 순옥의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였어요. 하지만 그 사업이 잘못되면서 두 집안 모두 큰 타격을 입었죠. 특히 박종철은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철이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그때 상황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아버지를 화투판으로 꿰어내서 마지막 남은 돈까지 잃게 만들었잖아요. 박종철의 아들 민수의 말에 순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순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종철을 화투판으로 불러냈었어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론 박종철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죠. 이제 어제 온 남자 차례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정훈입니다.
순옥은 그 이름을 들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절 모르시겠지만 저는 할머니를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제가 기자거든요. 30년 전에 일어난 화투판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순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화투판 사건이라니. 그 일을 누군가 조사하고 있다는 건가요? 무슨 사건 말인가요? 순옥은 일부러 모른 척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날 밤 화투판에서 일어난 일 말이에요. 정훈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옥은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끔찍한 밤을 말입니다. 그날 최철민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화투판에서 말이죠. 그건 할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죠. 순옥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최철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의 그날 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피비린내,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은 피까지도요. 그 사람은 사고로 죽었어요. 순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요? 정훈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날 밤 화투판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건 할머니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실종됐죠.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날 밤 화투판에 앉았던 5명 중에 살아남은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이에요. 정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할머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거든요. 순옥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미선과 민수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이들은 우연히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이었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화투판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묻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화투판은 내 할머니. 이건 심판의 자리입니다.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옥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피해 다녔던 과거가 결국 자신을 찾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다는 걸요. 화투패를 쥔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짐을 말이에요. 정훈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카드를 공개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진짜 게임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순옥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중대한 발표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 화투판에서 걸린 건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미선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진실입니다. 정훈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진실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묻어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할머니께서 30년 동안 숨겨온 그 진실 말이에요. 순옥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만약 할머니가 지신다면 그날 밤 화투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신문에, 방송에, 모든 곳에 말이에요. 그건 협박이에요. 순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할머니.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때문에 망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종철이 돌아갔다니. 언제 일인가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언제? 작년 겨울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그날 일이 정말 미안하다고요. 민수의 말에 순옥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종철이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다니. 하지만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기시면 모든 진실이 할머니 편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신다면,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든 게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날 밤 화투판에서 일어난 일, 최철민이 죽은 진짜 이유, 그리고 할머니께서 그 이후로 지고 온 죄까지 모든 것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순옥은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말이죠. 자신이 평생 숨겨온 그 끔찍한 진실을요.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기면 진실을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할머니. 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이기시면 할머니께서 직접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머니 입으로 말이에요. 순옥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기든 지든 결국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럼 도대체 이 게임의 의미가 뭔가요? 그럼 이기나 저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정훈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기시면 할머니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시면 저희가 조사한 사실들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순옥은 이제야 이해했어요. 이 화투판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이건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였어요. 스스로 진실을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남들에 의해 폭로당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미선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평생 할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순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무겁게 짊어진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끝장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30년 전의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순옥은 42살이었습니다. 아직 젊었고 화투에서는 당할 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투를 치러 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간 거였거든요. 아들 성우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건 그해 봄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2천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보?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가게를 팔아도 그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귀띔해줬어요. 시내에 큰 화투판이 선다고 판돈이 엄청나다고 말이에요. 순옥은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친 화투는 용돈 벌이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시내의 한 여관 지하로 향했습니다. 가슴엔 아들의 사진을 품고 있었어요.
성우의 맑은 눈을 떠올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방에는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여자가 오네. 한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 많이 잃을 준비는 됐나? 한번 해보죠. 순옥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상대할 수 있었거든요. 화투판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판은 서로 눈치를 보며 진행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판도는 커져갔습니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숫자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눈빛도 변해갔어요. 그 중에 최철민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여자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야, 아줌마. 아직도 할 거야? 지금까지 얼마나 잃었는지 계산해 봤어? 최철민이 술에 취한 채 순옥을 놀렸어요. 아들 병원비 벌러 왔다며? 이런 식으로 하다간 오히려 더 잃어. 순옥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들을 들먹이면서 모욕하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면 정말로 모든 걸 잃을 테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판도는 더 커졌습니다. 이미 1,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순옥은 지금까지 번 돈을 모두 잃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최철민이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니 가슴을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으악, 가슴이. 철민아,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 싫어, 판 끝날 때까지 안 가. 최철민은 끝까지 버텼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판이었습니다. 최철민은 비틀거리면서도 패를 들고 있었어요. 순옥은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지만 게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수술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오광. 순옥이 패를 내려놓는 순간 최철민이 그대로 쓰러졌어요. 철민아.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철민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순옥의 손에는 승리의 패가 들려 있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끔찍했어요. 그날 밤 이후 순옥은 화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들의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한 사람의 목숨과 바꾼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투를 끊으신 거였군요. 현재로 돌아온 순옥 앞에서 정훈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끊었어요. 다시는 화투패를 만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하지만 오늘 여기 오셨네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순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왜 왔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끌었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도 아시겠지만 그날 밤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철민은 원래 심장병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숨기고 화투판에 나온 거였죠. 의사가 흥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순옥은 그제야 알았어요. 최철민이 왜 그렇게 무리해서 화투를 쳤는지를 말입니다. 그 사람도 급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네, 딸의 결혼 자금이 필요했대요. 하지만 할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밤 이후로 그 화투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는 김동수였어요. 그날로부터 한 달 후에 강에서 시체로 발견됐죠. 그건 자살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박영호.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지만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순옥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구. 실종됐어요. 지금까지 찾지 못했죠. 왜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만 살아남았거든요. 그 5명 중에서 말이에요. 정훈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옥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죽음들이 과연 우연일까 하고 말이죠. 설마 내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건 아니죠?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할머니만이 아시겠죠. 미선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할머니와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엄마도 민수 아버지도 그리고 그날 밤 화투판에 있던 사람들도요. 순옥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자신 때문일까요? 자신이 화투를 칠 때마다 누군가 불행해졌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해요.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신다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끝까지 숨기려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가진 증거들이 세상에 나갑니다. 순옥은 깨달았어요. 자신에게 선택권은 없다는 걸 말이죠. 어떻게 하든 진실은 밝혀질 거였어요. 다만 자신의 입으로 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폭로될 것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화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게임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인 원한과 죄책감이 화투패 위에서 부딪히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승부를 해보죠. 정훈이 새로운 패를 섞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자라고 해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순옥은 패를 받아들면서 각자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모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패가 돌았습니다. 순옥의 손에 든 패는 그럭저럭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일부러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복수하러 왔어요. 미선이 패를 내려놓으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평생 한이 맺혔다고요. 순옥의 가슴이 찔렸어요. 영자가 돌아갔다니. 언제 일인가요? 영자가 언제? 올해 초였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미선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할머니 얘기만 하셨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가장 어려울 때 등을 돌렸다고요. 순옥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영자의 마지막이 그렇게 한스러웠다니. 그건 오해야. 영자가 먼저. 아니에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믿고 돈을 빌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화투로 그 돈을 뺏어갔잖아요. 순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상황은 복잡했어요. 영자도 자신도 모두 절박했었습니다. 민수가 다음 패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종철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는 평생 그날을 후회하셨어요. 할머니를 화투판으로 끌어들인 걸 말이에요. 민수의 말에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종철이가 나를 끌어들였다고? 네.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 화투판 얘기를 해준 거였어요. 아들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서 말이에요. 순옥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우연히 그 화투판을 알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종철이가 알려준 거였나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그 화투판에서 다치거나 돈을 잃을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최철민이 죽고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그런 일을 겪게 됐다고 평생 자책하셨거든요. 순옥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종철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니. 자신은 그동안 그를 원망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정훈 차례였습니다. 그가 패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진실을 고발하러 왔어요. 무슨 진실을요? 그날 밤 정말 일어난 일을 말이에요. 정훈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조사한 자료들이에요. 증언, 기록, 사진. 모든 게 들어있어요. 순옥은 그 파일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저 안에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걸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언이 없어요. 바로 할머니의 증언이죠. 내가 뭘 증언해요?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정훈이 순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철민의 죽음이 정말 자연사였는지 아니면 뭐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게임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의 마음이 화투에 있지 않았어요. 각자의 목적이 드러나면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패를 돌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선은 어머니 영자의 마지막 모습을 얘기했고 민수는 아버지 종철의 고통스러운 말년을 털어놨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찾아낸 의문점들을 하나씩 제기했어요. 할머니, 그날 밤 화투판이 끝난 후에 뭘 하셨어요? 정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집에 갔죠.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바로 갔나요? 네. 그럼 최철민이 죽은 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 자신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듯 나왔거든요.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봤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 죽음의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침묵이 답이네요. 미선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게임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미선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민수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정우는 진실 규명을 위해 필사적으로 화투를 쳤습니다. 그리고 순옥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 패를 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승부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고 있었어요. 손에 쥔 화투패가 그들 인생의 마지막 카드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판입니다. 정훈이 선언했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마지막 패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패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패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패가 나올 수가. 손에 든 패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광이 4개나 있었어요. 게다가 비까지 있다면 5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광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패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순옥은 긴장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이해한다고도 하셨고요. 종철이가? 네. 아버지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종철이가 자신을 이해해줬다니.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데요. 미선이 다음 패를 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사실 저도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때 얼마나 절박했는지를요. 영자가 그런 말을 했나?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를 원망했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된다고요. 순옥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영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던 거네요. 정훈이 마지막 패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 판의 결과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고 도망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패가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먼저 패를 깔았습니다. 저는 삼광입니다. 삼광이라니. 꽤 좋은 패였어요. 미선이 다음으로 패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사광이에요. 사광. 민수보다 더 좋은 패였습니다. 정훈이 자신의 패를 보여줬어요. 저도 사광입니다. 하지만 끝수가 높아요. 이제 순옥 차례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순옥은 천천히 자신의 패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5강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5강이라니. 화투에서 가장 높은 패였습니다. 하지만 잠깐요. 정훈이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비가 없네요. 비국주 5강이 아니라 그냥 5강이에요. 순옥도 확인해 봤어요. 정말 비가 없었습니다. 5강이긴 하지만 최고 패는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죠? 미선이 물었습니다. 그때 정훈이 웃으며 자신의 나머지 패를 공개했어요. 사실 저도 5강이에요. 그것도 비국주로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훈의 패를 보니 정말 비까지 있는 완벽한 5강이었어요. 그럼 정훈 씨가 이긴 건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잠깐요. 순옥이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나도 비가 있어요. 순옥이 마지막 패 한 장을 더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비였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비가 두 개가? 아, 맞다. 정훈이 무릎을 쳤어요. 화투에는 비가 두 개 있죠. 11월 비와 12월 비가요. 그렇습니다. 화투에는 비가 두 장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비국주 5강이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이건 무승부인가요? 미선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수를 봐야죠. 모두가 각자의 끝수를 계산해 봤어요. 복잡한 계산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옥의 끝수가 한 끗 높았어요. 할머니가 이겼습니다. 정훈이 선언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긴다고 해서 좋을 게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할머니께서 직접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그때가 온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말할 때가요.
그 전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왜 하필 화투판이었을까요?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요. 정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게 할머니가 가장 솔직해지는 곳이 화투판이라고 들었거든요. 누구한테서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훈의 말에 순옥은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을 말하는 일이요.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왔어요.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그 무거운 진실을 말이죠. 좋아요. 말해드릴게요. 순옥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는지를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30년의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 온 거였어요. 순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0이 넘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말씀드릴게요.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최철민이 죽은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투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죽었어요. 순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최철민은 이미 약을 먹고 왔어요. 심장약을 말이에요. 의사가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돈에 눈이 멀어서 온 거였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본 거예요. 게임 중간에 몰래 약을 먹는 걸 봤어요. 손이 떨려서 약병을 떨어뜨렸거든요. 순옥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그런데 왜 그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말렸어요. 순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병원에 가자고 오늘은 그만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하지만 최철민이 듣지 않았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으면서도 돈 얘기만 했어요. 딸 결혼식에 창피당하기 싫다고 꼭 돈을 따야 한다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동수는 그날 밤 이후로 도박에 미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박영호는 빚에 쫓겨 도망가다가 사고를 당했고요. 이상구는 아예 잠적해버렸죠. 그럼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가요?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순옥은 화투패를 한 장씩 집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패드를 바닥에 뿌려버렸습니다. 이건 화투판이 아니에요. 순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인생의 판이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온 인생을 두고 하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순옥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내가 진짜 잘못한 건 최철민을 죽게 한 게 아니라 살리지 못한 거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내가 화투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돈이 너무 간절해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았거든요.
순옥의 고백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영자한테도 미안해요.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했어요. 종철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순옥은 테이블 가운데 놓인 돈다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라이터를 꺼내서 그 돈에 불을 붙인 거예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선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 돈도 결국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더러운 돈이에요. 돈이 타들어가면서 방 안에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모두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난 돈이 아니라 내 죗값을 내려놓으러 왔어요. 순옥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모두 타버린 후 방 안에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짝짝짝. 모두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한 젊은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정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천천히 불빛 아래로 걸어 나왔어요. 순옥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성호야? 그렇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바로 순옥의 손자 성호였어요.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성호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성호야, 내가 어떻게? 너는 죽었다고. 순옥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할머니. 살아있었어요. 그럼 그때 사고는 가짜였어요. 제가 꾸민 거였어요. 성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할머니의 진실을 듣고 싶었거든요. 성우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 화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말이에요. 순옥은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얘기해 주셨거든요. 성우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순옥은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오늘 이 화투판은 성우가 기획한 거였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순옥이 미선과 민수, 정훈을 가리켰어요. 모두 제가 부탁한 거예요. 성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 고모님과 민수 아저씨는 정말 할머니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가 진짜 사정을 다 얘기해 줬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위해서도 많이 애쓰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를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순옥은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자신을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다니. 그리고 정훈 형은 제 친구예요. 성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자 맞긴 한데 이 일을 취재하러 온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정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성우가 할머니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한 번 뵙고 싶었거든요.
순옥은 눈물을 훔치며 성우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너는 왜 죽은 척까지 했니?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시고 혼자서 죄스럽다고 중얼거리시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순옥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바보야, 그럼 할머니한테 말하지 그랬니? 말씀드렸어도 할머니는 자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성우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아버지도 그리고 하늘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할머니를 이해하실 거예요. 순옥은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죄책감, 그리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성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저도 미안해요, 할머니. 이런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눈물을 훔쳤어요. 미선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고 민수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정우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성우가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두 할머니를 이해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성우야. 순옥이 손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게 됐으니까. 성우가 웃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제 진짜로요. 그래, 그렇게 하자. 순옥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미선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희도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미선아, 내 엄마한테 꼭 전해줘.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네, 꼭 전해드릴게요. 민수도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아버지도 이제 마음 편히 쉬실 것 같아요. 종철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정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할머니 모습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고마워요, 모두들. 순옥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지하 방에는 할머니와 손자만 남았습니다. 타버린 돈의 재와 흩어진 화투패 사이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성우야, 이제 정말 화투는 안 칠 거야. 네, 할머니. 이제 필요 없어요. 성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순옥은 흩어진 화투패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그 작은 카드들이 이제는 그냥 종이 조각으로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화투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지하실을 나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순옥은 느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밖은 벌써 밤이 깊었어요.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손자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길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성우야.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화투판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패배도 승리도 아닌 사랑으로 말입니다. 삶은 언제나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길이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혹은 마음속에 간직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드라마가 됩니다.